네, 안녕하세요, 판타지. 네, 뭔가 좀 어색한데, 네. 판타지 덕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꿈 같은 나날을 보낸 영빈입니다. 네,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신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너스가 2020년을 맞이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새롭게 단장을 해봤어요. 네, 오늘은 비너스 시즌2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알찬 컨텐츠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 혹은 보고 싶은 모습을 저희 팬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비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즌2 개편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조금 보여주는 것보단 비너스의 좀 알찬 방송을 위해서 컨텐츠를 새로 짜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오늘 비너스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조금 읽어보고 바로 비너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에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Beautiful이라는 곡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BAGGI라고 바지라는 분의 Beautiful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비너스 방송 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빈아 자몽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에 관해서는 이따 마지막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착장이 좋다,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맞아요. 살짝 라디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직접 대본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알찬 내용으로 비너스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자, 그럼 시즌2로 돌아온 1월 넷째 주 비너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판타지 타임인데요. 네, 오늘 팬카페에 비너스 게시판이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보고 뽑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이름은 판타지 타임이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루티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빈 오빠. 먼저 비너스 시즌2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오빠, 지난주에 한 팬덤 어플에서 서울시 버스에 SF9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응모하는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선물로 오빠들 사인 폴라로이드도 받게 되고 제가 올린 문구로 오빠들 컴백도 홍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거의 100표 가까이의 투표를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제 친구 중에 영진이라는 친구가 홍보와 투표를 열심히 해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진이가 음악방송 문자 투표에도 SF9 오빠들에게 투표까지 해줘서 이번 주에 영진이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만약 오빠가 이 사연 읽어주신다면 영진이도 기뻐할 것 같아요. 참고로 영진이는 지금 판타지가 될랑말랑 입덕 위기랍니다. 제 친구 영진이를 너무 칭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루티님이 굉장히 또 저희 SF9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루티님의 친구 영진님, 지금 판타지가 될랑말랑한 위기라고 하시는데 그 위기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꼭 저희 판타지가 돼서 저희와 함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판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영진님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판타지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요, 닉네임 빨래엔 제가 잘 피해 가볼게요. 빨래엔 포켓몬스터인가요? 빨래엔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빨래엔 피존 2. 뒤에 2를 못 읽었어요. 빨래엔 피존 2. 네, 빨래엔 피존 2 빨래엔 피존 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읽어볼게요. 대박! 비너스 이제 곧 설날이네요. 저는 24살인데 세뱃돈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등짝 안 맞고 당당하게 세뱃돈 얻을 수 있는 팁 좀 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내 동생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설날에 세뱃돈 받을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빨래인 피존투님은 지금 현재 24살이라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등짝을 맞아야 세뱃돈을 받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설날에 어릴 때 친척 집에 이제 가잖아요. 큰 집을 가면 약간 기대했어요. 세뱃돈을 이번에는 어떻게 주시나 이렇게 막 기대도 했는데 저는 일부러 좀 말을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깨울 때 일찍 일어나고 수저 놓을 때 이제 밥상 차릴 때 제가 많은 참여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교를 부리면 될 것 같다고. 고스톱 칠 때 옆에서 응원하기. 맞아요. 이거 유명하죠? 아마 우리 판타지 분들도 느낄 거예요.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부모님이 가져가시죠?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나 나중에 너 크면 주겠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설거지를 도와준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국가에 부르면서 춤을 추면 된대요. 네,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척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빨래는 피존투님 꼭 등짝 맞지 말고 세뱃돈 받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닉네임 랩 장인 김론송님이 보내주셨어요. 김론송이면 인성이죠. 네, 2020년이 되면서 20대의 마지막을 맞이했네요. 저에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맞아보니 똑같구나 싶으면서도 벌써 1월 반이 지나간 거 보니 무섭기도 하네요. 19년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면서 2020년엔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워볼까, 새로운 직업을 가져볼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알게 모르게 움츠러드는 제 자신이 작게만 느껴지네요. 이럴 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대표님 응원과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2020년이 되면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론송님, 네, 저보다 인생 선배시네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일단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견을 내자면 잠깐 여유를 가지면서 쉴 것 같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뭔가 굉장히 이걸 지금 내가 하면 뭔가를 잃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이제 이 활력이라고 해야 되죠. 활력을 좀 불어넣어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새로운 거나 새로운 직업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우리 판타지 분들은 지금 평소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는 게 어떻냐, 혹은 여행 어떻냐, 네, 지금 벌써 퇴사하고 여행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판타지 분도 계시고, 100세 인생에 29살은 응해줘, 응해,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네. 지금 우리 판타지 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론송님 꼭 이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굉장히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론송님 30대에는 꼭 못하셨던 것들 다 이루시고 새로운 출발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판타지 분이 살 날 많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요, 포레버 콩콩님이 보내주셨어요. 비너스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퍼요. 댓글이나 하트 못 눌러줘도 영원만큼은 함께한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어쩐지 지금 제 옆구리에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여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혹시 포레버 콩콩님 계시나요? 안경을 안 썼군요. 안경을 쓰려 했는데 안경을 까먹었다. 우리 포레버 콩콩님 어쩐지 제 옆구리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 포레버 콩콩님의 영혼 덕분에 굉장히 따뜻한 비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닉네임 봉천동 불주먹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휘영이죠. 네, 티켓팅을 너무 못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똥손이라 티켓팅이든 폼링이든 늘 망합니다. 잘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팬미팅 티켓팅 할 때 이선좌만 봤어요. 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티켓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선좌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고 합니다. 네, 모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티켓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60번대 영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5순입니다. 제가 판타지 5순위 60번대 김영빈으로 불려요. 네,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신 게
우리 판타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망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도 모르세요. 맞습니다. 네, 빠른 손과 빠른 서버. 네, 제가 봤을 때는 운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고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말해도 되나? 59초에 누르세요. 뭔지 아세요? 58초 99쯤 누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9초쯤 누르면요, 그게 60초에 딱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콘서트 티켓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이구나, 초대권이었구나. 네, 나중에 제가 한번 SF9 티켓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태양이가 또 어떤 컨텐츠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할 때 태양이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양이가 엑소 선배님의 콘서트를 또 그렇게 잘 가요. 엑소 선배님들 콘서트 티켓 구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거 모두가 아는데 태양이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태양이에게도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댓글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이제 조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봉천동 불주먹님 댓글 보시고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사연 바로 또 읽어볼게요. 닉네임 ROSS535님이 보내주셨어요. 로소 35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너스를 화요일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기다린다는 거겠죠?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이 1위를 해서 분이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1위를 해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1위 한 걸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응원하고 있는데 제 존재를 그러니까 응원하고 있는 제 존재를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루의 시작이자 하루의 마무리인 바로바로 SF9 1위 너무 축하해요. 진짜 정규 방송 1위 발표 때 대표님 눈 대구르르에 모지모지 했다가 뒤늦게 펑 터져서 방마다 뛰어다녔어요. 셉구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오래 활동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가끔 쉬었으면 하는 걱정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로소 35님이 화요일 아침부터 비너스를 또 기다리고 좋아하는 분이 1위를 했대요. 그게 바로 SF9이고 정규 방송 1위 발표 때 제가 눈을 대구르르 하고 모지모지 했는데 뒤늦게 펑 터졌대요. 네, 제가 대구르르 했나봐요. 네, 제가 이번 비너스 시즌 2를 개편을 하면서 게시판에 이제 댓글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저는 예상했던 게 명절 그리고 1위 축하 그리고 혹은 뭐 고민과 뭐 어떤 그런 사연들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도 물론 되게 많았어요. 한 1000개가 넘는 사연이 달렸는데 이런 사연도 되게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1위를 축하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2를 하면서 뭔가 제가 응원을 받고 시작하는 비너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렜고 좀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거를 마저 하고 제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로소 35님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위를 만들어주신 우리 판타지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1위 가수가 됐으니까 1위 가수답게 좀 더 언행에 있어서나 앞으로의 저희 모습을 좀 더 멋있게 좀 더 1위 가수답게 우리 판타지가 만들어진 1위 가수답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리고 1위에 대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소감을 이제 리더니까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진짜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어떻게 말해야 되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소감도 만족을 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1위에 대한 소감이.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1위를 하고 나니까 꽃다발과 모든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가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저희가 지나가면 이렇게 막 박수 쳐주시고. 근데 사실 이번 앨범도 그렇고 모든 앨범에 정말 우리 회사 스태프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저희만 축하받아가지고 참 뭐랄까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20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8년 동안 가족들이 믿고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뭐 1위가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동안 가족분들이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지? 가족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또 맞아요. 2020년 새해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제 목표를 1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2020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1등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판타지 분들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빈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로소35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나 지났죠? 25분 정도가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제가 우리 판타지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사연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댓글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비너스 시즌2 게시판이 새로 생겼네요. 축하해요. 오늘은 고민 말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해볼까 합니다. 우선 함께 으쌰으쌰 힘내고 있는 판타지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실 지난 비너스 사연 보냈을 때 대표님한테 선택 못 받은 대신에 판타지 분들의 댓글을 받았어요. 정말 진심 어린 응원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기운을 내서 요새는 꽤 현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저를 응원해준 이 분들뿐만 아니라 항상 비너스에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글을 남겨주시는 게 제 사연이 아닌데도 힘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가수 닮아 따스운 판타지분들 덕분에 월요일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우선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판타지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음악 하나를 틀어드릴 테니까요. 이 음악을 듣고 바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을 노래는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노래죠. 지코 선배님의 아무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스밍하다가 다른 노래를 처음 듣는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비너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우리 굿가이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꿀까 약간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우리 판타지 분들이 또 최근에 또 차트, 음원 차트에서 또 굉장히 굿가이랑 이번 퍼스트 컬렉션에 있는 수록곡들 모두가 굉장히 차트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뭔가 되게 꿈 같았어요. 정말 SF9이 음악 차트에 이렇게 오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뭔가 어떤 대열에 이렇게 합류한 느낌이 들었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뿌듯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우리 판타지 분들 가까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제가 준비한 다음 코너는요. 아까는 판타지 타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영빈 타임입니다. 옛날에 연습생 때 제가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을 영빈 타임이라고 불렀는데 어느새부턴가 이게 많이 서서히 줄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그리운 시간이긴 한데 바로 오늘 비너스에서 제가 영빈 타임을 넣어서 여러분들과 영빈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혼내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네, 영빈 타임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비니 빛나는 밤에라는 음악 추천 컨텐츠를 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음악 추천 코너이지만 영빈 타임에서는 판타지 여러분들과 같이 음악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요. 음악 추천이 아니라 이 곡은 뭐랄까요? 제가 처음 카피한 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일단 들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바로 타블로 선배님의 에어백입니다. 피처링을 나얼 선배님이 하셨어요. 불호령을 굉장히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호령 아니고요. 타블로 선배님의 에어백이라는 곡이에요. 다들 혼나고 싶어 하신대요. 듣고 싶은
노래 배웠는데 계속 떠들게 내 생각은 속 걸어내 알 수 없는 말에 독소가 이어지고 굳은 표정이었던 아저씨도 함께 웃는 것을 보니 요즘 때는 유행어인가 봐 어쩌면 나도 성인가 봐 근데 누군가의 신청곡이 소개돼 한때 참 좋아했던 슬픈 노래 저 사람도 혼자 있을까 긴 하루가 잠시 잠드는 곳에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곡이 아마 2011, 2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쯤 나왔는데 제가 12년도에 처음 이제 가수의 꿈을 가지면서 노래를 막 듣다가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요.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또 타블로 선배님의 가사가 되게 확실히 좀 제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발음도 되게 잘 들리고 되게 공감되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카피했던 곡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제가 에픽하이 선배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곳 앨범을 시작으로 가사를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제가 듣고 나서 나도 가사를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가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블로 선배님의 에어백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두 번째 곡은요. 역시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곡입니다. 바로 스포일러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였고요. 사실 이 스포일러라는 곡이요, 신발장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이때가 제가 한창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가수의 길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까지 먹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이제 2014년도면 제가 22살 그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막 조금 아이돌 하기에는 내가 시기를 놓쳤나. 왜냐하면 너무 뭔가 막 되게 온갖 되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앨범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제가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게요.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곡을 들으면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고 진짜 제 기준 명곡이라는 제 인생곡들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명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컬투쇼에서 유나 선배님이랑 우산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에픽하이 선배님들을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벌스를. 아, 진짜 며칠 전에도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후회했어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하지만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제발 컬투쇼는 에픽하이 선배님들이 안 보셨으면 하네요. 안 보셨었으면 좋겠네요. 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봐도 가사가 되게 세련됐어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느낌의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무슨 생각해? 두 번 묻자 날 봐. 또 대답 아닌 대답을 해. 내일 비가 오려나 봐. 이 딱 라인이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무슨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한 번 대답 안 하고 또 이제 다시 한 번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번 묻자 나를 봤는데 또 대답을 아닌 대답을 했는데 내일 비가 오려나 봐. 고개를 돌렸다라는 거죠. 참 이런 가사를 굉장히 잘 쓰는 게 좋은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곡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됐거나 인생의 명곡으로 자리 남아있는지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우리 비너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명곡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곡을 남겨주시면 비너스에서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게시판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지트 지금 댓글에 아지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팬사인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너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고 아지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뭔가 힘이 많이 나요. 네, 우리 아지트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노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시즌2 비너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서도 굉장히 긴장 되게 많이 하고 비너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고 되게 떨려서 중간에 막 음이탈도 나고 막 손도 막 벌벌벌 떨었는데 더군다나 오늘 또 저녁을 또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또 회식을 해가지고 또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라 여러분들 오늘 비너스 매일 아침에 이불킥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이 시작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비너스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나 보고 싶은 모습, 음악 이런 게 있다면요 비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응용해서 비너스에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편할 수 있었던 것도 판타지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개편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의견에 힘입어서 이렇게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만들면서 개편하게 됐던 거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새롭게 단장한 비너스 시즌2
첫 회 어떠셨나요, 여러분? 약간 부족하고 좀 미숙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비너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너스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응원할게요. 매주 월요일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요, 판타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영빈아 자몽해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숙소 V앱에서 재윤이와 제가 재윤이한테 했던 이벤트, 우리 판타지 분들이 굉장히 그걸 응용해서 제가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걸 응용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인사를 하면요, 댓글에 자몽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비너스 시즌2 개편 첫회 1월 넷째 주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발전된 영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 기다려주시고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도 꿀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자몽해. 안녕. 꿀밤은요, 여러분들 꿀밤 드시라고 제가 꿀밤 한 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꿀밤, 그리고 이번 주도 자몽에 달리고 있나요? 그리고 부탁을 또 하나 드리자면, 하트는 아이폰은 갈색 하트, 그리고 갤럭시는 주황색 하트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몽이가 초코잖아요. 초코푸들. 네. 여러분들 자몽하세요. 한 주도 자몽한 하루가 되길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비너스 시즌2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굿가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내가 너에게만 이를 느끼지 않겠지만 내 사실이야 feeling 매번 너를 보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변해 cause spotlight 너의 정보를 yeah if I want you 가득 채워줄
yeah. 시시한 사랑과 믿음을 제껴 보통의 주제에 손이게 좀 뺐어 나 이제 너를 더 한국에 기울게 뜨거운 삶 옆에 안녕